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노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7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5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개장 초반에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에서 상당한 어떤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세를 보였었죠. 코스피의 경우는 외국인이 1,700억, 코스닥의 경우는 기관이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1,700억, 기관이 3천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은 1,000억대, 기관은 850억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0.72%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이외에 즉슨 대부분 오늘 시장을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2분기 양호한 실적 그리고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포스코 그룹주 관련주,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갔죠. 또 스틸리온, DX, 엠텍, 퓨처엠 관련주들이 상당히 장중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코스피의 경우는 0.72% 상승 마감을 했지만 상승한 종목 수는 120개 정도예요. 그런데 하락 종목 한 수는 790개가 된다는 거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죠. 코스닥의 경우는 0.5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종목 수는 210개 정도 하락 종목 한 수는 약 1,300개가 넘을 정도로 2차 전지만 시가총액 상위 2차 전지만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땡겼지. 물론 이제 반도체도 오후에 올라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시가총액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코스피의 경우는 우리가 시가총액 1위는 이제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만 2위 LG에너지솔루션, 4위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급등세로 인해서 시가총액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단기간 내에 서열이 올라왔는데, 자 6위는 LG화학, 7위는 삼성 SDI, 9위는 포스코 퓨처엠. 벌써 2차 전지가 LG엔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총 1등부터 10등 중에 5개 종목이 2차 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2차 전지가 올해 정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코스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 BM, 2위가 에코프로, 그리고 LNF가 4위, 포스코 DX가 5위입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5등 중에 4개가 2차 전지예요. 3등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코스닥의 1등은 셀트리온이었죠. 바이오가 코스닥 150에서도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코스닥 하면 바이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승전 삼성전자, 코스피는 기승전 셀트리온, 코스닥의 경우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내 마켓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2차 전지로 인해서. 그 안에는 역시 전기차, 2020년대는 전기차 시대다. 그래서 그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의 2차 전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수급적인 면을 좀 점검을 해보면 과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공매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혹은 그 어떤 세력이든 공매도가 항상 이겼다면 이번은 다르죠.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LNF까지도 공매도의 세력이 두 손 들고 털고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매수를 하면 올라가는 외국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기관보다는 오히려 또 스마트한 우리 개인들, 큰 손들이 더 매매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우리 시장의 어떤 판이 과거와 우리가 과거
흘러왔던 것보다는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했고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 시장의 섹터는 결국 2차 전지였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가 필두로 나서면서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삼성 SDI가 오후장에 이제 이슈가 나왔죠. 스틸란티스와 과거의 1공장 어떤 건설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배터리 2공장 건설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 SDI까지 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2차 전지 하면 LG, 그리고 삼성,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후발주자인 SK,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오늘도 이제 오늘 좀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를 참여하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쉬운 건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지로 인한 대표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마켓은 좋습니다. 마켓은 상당히 양호하고 좋은데 그 안에 뚜껑을 열고 보면 다른 섹터들이나 종목들은 상당히 부진하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좀 소외될 수도 있겠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를 보유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 오늘 쫓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트레이딩 영역이고요. 그죠? 그렇다고 신규로 이제 와서 쫓아갈까? 그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2차 전지를 하지 않는, 혹은 좀 일찍 하차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배 아플 수도 있겠고요. 좀 약 올릴 수도 있겠고요. 시장하고 좀 소외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또 기다리면 다음 유동성 흐름이 또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뒤늦게 혹시나 하고 뒤늦게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뭐 물론 늦었을 때가 빠른 겁니다만 반대로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하셔서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쪽이 좀 오후장에 부각을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부가 내달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을 파견 예정이다는 소식에 일부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5월 중이었죠. 5월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재건 관련주가 과거에 우리가 단발성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뭐 미래를 향한 지향적인 액션이 지금 계속 너도 나도 여기저기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그 재건 관련주의 파이가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뭐 이미 전 시간대 계속 짚었던 부분이라서 당장의 단기성인 테마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항상 주가라는 것은, 주가와 이평선이라는 것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또 이격이라는 게 벌어지면 또 좁히는 구간이 필요하고요. 또 좁아지면 벌어지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쫓아가기보다는 뭐 그 시점에서 더 갈지라도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혹은 다음 종목을 한번 서치해보는 또는 기다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아무튼 뭐 오늘 시장은 그냥 2차 전지로 시작해서 2차 전지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가 오후장에 조금은 아랫꼬리 달고 반등이 나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반등에 오늘 시장의 2차 전지 상위 대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나스닥 100에서 시총에 어떤 영향을 주는 테크 종목들을 리밸런싱 하면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 줄인 걸 소부장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비중을 가령 대형주에 있던 걸 중소형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계속 보시는 분들. 자, 그래서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이죠.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다만 여기서 자동차는 전기차죠. 그 부분 꼭 유념하시고 앞으로 투자하심에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간략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간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도너리스트하게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종목 상담만 하는 거 아니죠. 함께 하시는 분들 종목 강의, 공부, 점검 시간으로 좀 이어갈게요. 참여하는 방법은 전화, 서울경제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화면 하단에 좀 나오죠.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이어가 볼게요. 문자로 올려주셨는데요. 강원에너지네요. 강원에너지 매수가는 33,528원이고 비중은 10%시네요. 33,000원이시면 조금은 이제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4월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33,500원이면 최근은 아니시고 33,500원이면 요때 4월이거나 혹은 3월에 사셔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다시 한번 또 수익이 났다가 내려왔거나 아니면 그냥 내려오는 과정 속에 쭉 사셨는지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고 그래도 비중이 10%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니 나도 리튬이고 나도 2차 전지고 관련해서 이래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안 갈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어요. 우리가 3, 4월 달에는 2차 전지 하면 그냥 너도 나도 광풍, 열풍, 태풍이 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쭉쭉쭉 치고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에코프로는 공매도와의 어떤 싸움이 있어서 공매도와의 전쟁 어떤 노이즈 이슈도 있고 꼭 노이즈가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공매도와의 어떤 전쟁 속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엄청난 시세를 불뿜은 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LNF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에서 항복한 공매도들이 괜히 LNF에 그냥 불똥이 뛰었죠. 그러나 LNF도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너도 나도 다 가는 어떤 흐름은 이제 앞으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2차 전지가 끝난 거 아닙니다. 2020년대는 무슨 시대? 전기차 시대입니다. 그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바로 이제 2차 전지고,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있고, 자동차 부품이 있고, 전장 부품이 있겠죠. 어쨌든, 전기차 시대의 배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섹터인데, 그 가운데 종목들이 너도 나도 다 가는 어떤 현상은 이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죠? 차라리 다른 섹터가 가면서 2차 전지가 안 가면 뭐 좀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혹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2차 전지는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안 간다. 그러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기다려보죠. 기다려보시고 7월, 그러니까 6월 말경과 5월 중순이 그래도 훼손은 안 됐잖아요. 5월 중순 찍고 우리 시장이 2차 전지가 반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강원에너지도 분명 반등은 나왔고요. 그다음 눌림에서도 5월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다시금 상단 쪽을 녹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시청자분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물론 또 그 이상도 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비중을 늘릴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종목이 수렴하고 있잖아요. 수렴하고 있을 땐 기다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처럼 좀 아쉽지만 기다려주자. 그래서 크게 6월 말과 5월 중순의 가격대가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좀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해 보시고 일봉상 최근의 고점과
6월의 고점대 약 3만 원이죠. 그러니까 일봉상 구름대를 돌파하려다가 다시 내려왔고 돌파하려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조금 디테일 그죠? 그러니까 요 모습이 완연하게 이제 일봉상 구름대가 완연하게 이렇게 위로 완연하게 좀 소화를 한다면 그때는 좀 좋아질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완연하게 소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수급이나 탄력도가 약하다. 그럼 그때 이제 한번 다음 전략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어쨌든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기다리시고 수렴하는 가운데 비중을 굳이 늘리시면 안 좋겠죠. 왜냐? 결과론적입니다. 가령 수렴한 이후에 위로 치고 쭉 나가면 당연히 수렴할 때 물량을 많이 모으는 게 좋겠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이잖아요. 예,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시간이 약이다. 한번 기다려 보시고 다음 전략을 이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볼게요. 자, 문자로 이번에도 문자 종목인데요. HMM. HM이 최근에 조금 좋은 이슈가 나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 동안 최근에 올린 거 그냥 다 오버히트 했네요. 그죠? 모두 제자리 오버히트 해버렸는데 또 매수가는 17,000원. 그리고 비중은 20%. 17,000원이면 예전에 사신 것 같은데요. 잘못 올려주셨거나 아니면 저기 2002년 작년 12월 12일 저점에 사신 건가요? 엄청난 저점인데 아니면 뭐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사신 건가요? 1년이면 이제 요쯤 저점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좀 욕심이 아니었나 혹은 비중이 더 좀 많으셨는데 좀 챙기고 이어가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수가 대비 40%가 수익이 났었고 다시 매수가까지 오니까 좀 위태로울 수 있는데 17,000원 매수가만 훼손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술적 반등은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다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턴을 하려면 최근에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 대금이죠. 지금 어제 오늘 빠졌었던 것보다 더 많은 강력한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연초에 나왔었던 약 22,000원, 2만 원에서 22,000원대만 소화한다면 얼마든지 상승으로 또 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지금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더 비중이 그래도 20%시니까 아무튼 더 올리지는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스탠스에서 더 이상의 나의 매수가 이 하단부만 지켜줘라. 하단부만 지켜주고 다시금 턴했을 때 거래량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앞에 있는 매물들 싹 다 소화해서 쓸어 담아서 올릴 정도의 강력한 어떤 강력한 이슈나 재료 수급이 붙어준다면 얼마든지 상승으로 턴할 수 있다. 다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이 슈퍼사이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해운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조선이 가는데 해운은 왜 안 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해운 입장에서는 아니 조선도 좋아지는데 해운도 가면 좋겠다 하는 어떠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선과 해운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실히 투자에 잘 각별히 주의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자로 올려주셨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좀 좋지 않았었나요? 그죠?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반도체 관련주 상당히 좀 잔잔하다가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또 상승했으니까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겠고요. 또 가격 조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는 크게 전혀 돈 워리 문제 없다. 자, 매수가 25,130원 매수가도 안 받네요. 25,130원 비중 10%신데 돈 워리 종목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상승 이후에 또 물량 소화하는 과정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3만 원 전후 2만 원 중후반부에 3만 원이죠. 그게 2021년도의 하반기에 뭐 이렇게 나왔었던 구간이네요. 거래량도 있고. 그죠? 다만
하단이 좀 짱짱하게 지켜주니까 하단만 무너지지 아니하면 다시금 또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가 좀 쉬고 있으니까 또 이럴 때 같이 쉬면 되죠. 아무튼 그 부분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뭐 소소하게 이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있으실까요? 가온칩스 33,000원에 50%입니다. 강원칩스 33,000원에 비중 50%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제가 방송상에서 박수 치면 안 되거든요. 엄청난 박수를 제가 쳐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좀 더 가져가도 되는지 해서요. 네. 저는 얼마든지 더 가져가도 된다라는 한 표를 드리고 싶어요. 네. 선생님. 그런데 주가라는 게 마냥 그냥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33,000원에서 오는 과정 속에서도 등락을 좀 보였잖아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더 치고 가는 게 좀 약하면 깊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마음 심리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까? 왜 또 갑자기 목소리가 들어가세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60% 수익이 나셨다가 지금 40%대 수익이니까 왠지 네네네. 내가 20% 손해본 느낌이 듭니까? 안 되세요? 네네네. 네. 근데 갑자기 오늘도 또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반도체는 선생님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그냥 계속 이어가셔도 되겠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네.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려왔다 올라가잖아요, 장중에. 네네네네. 예. 그래서 오늘 왜 빠졌냐는 제가 오늘 도너리스타 브리핑 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스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의 그 반도체 종목 중에 비중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네. 좀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우리 국내 증시도 반도체가 개장 초반에 안 좋았고 그게 다시 이제 오후장에는 반등이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장중에 3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을 훼손을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보이실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추가 슈팅이 나오면 분할로 좀 매도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한 방에 수익 실현 매도보다는 끌고 네. 가시되 다 가져가지 마시고 슈팅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 좀 챙겨가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40%가 수익이지만 갑자기 좀 내려오면 좀 마음이 속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3일이나 5일 이평선이 종가상 내려온다면 그때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챙겼던 것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에서 또 매수하면 되잖아요. 답변이 네네. 됐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시는 건 저도 찬성인데 주가라는 게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등락을 보이면서 가니까 그 등락을 보일 때 단기로 내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 올려주셨는데요. 예. 세토피아네요. 예. 자, 세토피아 매수가는 3,900원이시고 비중은 30%시네요. 예, 3,900원이시면 어디이실까요? 예, 역시 4월 이게 급등이 나왔었던 초입에 사셨으면 수익을 챙겼을 거라 봅니다. 예, 여기 초입에 3,900원에 사셔가지고 이걸 5,5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을 일은 희박하시고, 그죠? 예, 내려왔을 때 사셨거나, 내려왔을 때 분할로 사셨거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전에 사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가지고 내려왔다면 반성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감히 반성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수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3,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40%, 5,500원대면 40%가 수익이 났는데 그걸 다시 가지고 내려온다라는 건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쉽잖아요. 그죠?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익 중에 땐 좀 챙기면서 끌고 가시고요. 다만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요쯤 3,900원에 사셨다면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여기서 사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 가면
최근에 저점이 여기 한 약 3,000원이 이탈했을 때 아무리 리스크는 있지만 분명 손실률은 있지만 이때 비중을 좀 뭐 손절은 하기 그렇다면 전량 손절은 그렇다면 비중 축소라도 했다면 어떻을까? 그러면 좀 더 아래에서 챙겼던 거를 다시 아래에서 사고 뭐 그렇게 어찌 보면 기술인데요.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3,900원에 비중 30% 비중이 좀 많으셔서 그렇지 지금은 이제 기다려 보시고요. 다만 5월 중순 그리고 6월 말경의 어떤 가격대가 이탈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5월 말인 2,700원이 일단 1차적으로 사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겠고 그게 아니고 밀린다 할지라도 5월 중순에 약 2,500원, 그러니까 2,700원과 2,500원을 반드시 사수를 해야 한다. 세토피아는. 그렇지 아니하면 좀 더 뭐 물론 2,700원, 2,500원이 깨진다고 해서 무조건 더 내려간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 흐름상 2,700원과 2,500원을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그 부분 좀 유념하시고 지금 섣불리 비중을 올리신다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2,700원 또는 최대 2,500원을 사수하면서 좀 반등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반등 시에는 4,000원 약 이제 피겨 값이잖아요. 라운드 피겨 뭐 시청자분 가격은 3,900원인데 그럼 3,900원에서 4,000원을 소화하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어야겠죠. 그리고 좀 강력한 이슈도 좀 나와주고 그러면서 4,000원을 좀 안착해 준다면 얼마든지 다시금 4월에 어떤 슈팅 나왔었던 부분도 한번 커버할 수 있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시간은 약이니까 어깨에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번 이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볼까요?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 올려주셨네요.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우리 도너 리포트에도 좀 네. 자, 세트레가이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저기 세트레가이 네네. 34,900원에 15%거든요. 네네네.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서요. 네. 이거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들어갔다 좀 뭐 수익을 보고 안 보고 있다가 한참 떨어졌길래 들어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건 어떻게 네,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타기를 해야 돼요? 그냥 갖고 가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선생님 만약에 이제 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은 과거일이니까 그죠? 네네, 이제 예. 저도 많이 과거를 회상해요. 아, 내가 그랬을 걸,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앞으로는 맞습니다. 그래도 그 후회는 하지 말자고요. 대신에 후회 안 해요. 네, 앞으로 더 잘하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34,900원이시면 그렇게 네. 물론 선생님이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많이 네. 빠진 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 괜찮아요.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할게요. 네, 다만 네. 물타기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면 좋잖아요. 물타기를 그러면- 했는데 쭉 올라오면 좋은데 물타기를 내려갈까 하고 만약에 좀 더 빠진다던가 물타기를 했는데 지지분한 모습이 나오면 좀 더 심리적으로 힘드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비중이 현재 15%시면 네. 한번 견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타기는 하지 말고. 왜냐면 네. 물타기 안 하고도 여기서 충분히 반등이 나오면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약 3만 4,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33,000원이요. 3만 4, 5천 원. 3만 4,900원이시니까 네네. 물론 3만 3천 원에서 약하면 거기서 좀 빼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3만 3천 원, 4천 원, 5천 원이 중요해요. 거기는 네.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네. 물타기를 하고 싶으면 지금보다 더 빠지면 더 빠져가지고 잠 못 자겠네. 정말 힘드네. 나 죽겠다. 그럼 그때 사세요. 그 전까지는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죠? 네, 힘내시고요. 그러면 예, 물타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레몬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레몬이 자 매수가가 비중 7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요. 예, 또. 네, 7,600원인데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서 네네. 그게 좀 뭐랄까 걱정스럽고 그래서 한번 네. 알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7,600원에 한 번에 사셨어요? 한 번에? 아니에요. 아, 나눠 사신 거예요, 이것도? 네, 내려가니까 뭐랄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조금. 아니, 선생님, 나눠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7,600원이면 상당히 매수가가 높으신 거는 아셔야 돼요. 그죠? 네, 네. 예. 저도 속상하고 안타깝니다. 자, 제가 기술적으로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레몬, 지금 차트 화면 보이세요? 네? 화면이 보이세요, 화면? 네, 보여요. 예, 방송 화면. 자, 이게 이제 네. 일봉 차트신데 선생님도 이제 뭐 핸드폰으로 하시든 PC로 하시든 증권사 이 차트를 보시잖아요. 네, 네. 이게 2월 중순의 저점이 3,640원인데요. 네. 3월 초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아, 그런데 네. 그게 지금 어느새 모르게 아니 그렇게 날아갈 것처럼 하던 애가 지금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맞아요. 이 4,145원이면 출발 지점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 자리가. 어떡하죠? 딱 지금 자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제. 근데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많이 안 빠진 건 그나마 다행이고 지표가 지금은 상승 쪽의 과열이 아니라 하락 쪽의 과열이니까 곧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하다못해 만약에 내일 양봉이 뜨면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아, 그러니까 내일 만약 양봉이 뜨면 그리고 오늘의 저가죠. 145원이 안 깨지면 이제 반격이 나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의 개파락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제 개파락이 엊그저께 금요일 날 엄청나게 또 개파락이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유상증자 때문에 나왔네요. 그죠? 선생님 알고 계세요? 아니, 몰랐어요. 아니 본인 종목을 이 엄청난 걸 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건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그래요? 쭉 보니까 신주가 발행은 3,930원이고 신주 배정 길일은 8월이고 뭐 청약은 10월인데 자, 요것을 선생님 네,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네? 내일 시간 되실 때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7월 20일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고 들어보세요. 아셨죠? 그거를 알고 그다음 이 투자를 이어갈지 말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 문제가 지금 그 전에도 하락을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화면상 보면 갭 하락이 떨어졌잖아요. 18%짜리가 갑자기 꽝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기존에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유를 하실 거라면 유상증자 참여의 기준이 되시는 건데 그 유상증자를 받으실 건지 받지 않으실 건지 또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낱낱이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잘 알려줄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제가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일단 그거부터. 그래서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한테 배정이 받는 게 얼마인지 그거 먼저 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지금 무조건적으로 받으세요, 받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 유상증자의 어떤 일정과 또 내가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수량과 그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 네네. 네. 그러면, 유상증자 금액이 안 좋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가보다 안 좋으면 뭐하러 받습니까? 그냥 현재가에서 사면 되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금액이 얼마인지 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얼마인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아셨죠? 네, 아니, 잠깐만요. 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현재 상태에 그러면 그 유상증자 관계없이 올라갈 수는 있는 건가요? 유상증자와 상관없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이제 추후에 유상증자의 권리락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흐름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2월 중순과 3월 초 요 가격대 그러니까 3,600원과 4,000원 지금 4,300원이죠. 4,000원과 3,000원 중반만 갑자기 무너뜨리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 매수가까지 가기는 좀 쉽지는 않죠. 좀 높잖아요, 선생님 매수가가.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유상증자를 받을지 안 받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증권사에 연락하셔가지고 일정을 낱낱이 한번 자세히 세부 일정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더 코멘트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안 네, 될까요?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갈게요. 네. 자, 아까 이제 순서를 제가 끼워 맞췄죠. 자, 유튜브에 올려주셨고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우리 도너리 포트에도 편입이 된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선생님 매수가가 74,000원이시네요. 그죠? 차트를 보면서 이어갈게요. 74,000원이시면 저기 작년에 이제 사신 것 같습니다. 작년일 수도 있고 뭐 그전이실 수 있는데 지금 자동차가 좀 쉬고 있습니다. 뭐 현대유아뿐 아니라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대표 종목도 좀 쉬고 있고 반도체 2차 전지가 가고 있으니까 자동차가 쉬고 있겠죠. 2차 전지 반도체 쉴 때 자동차가 또 갈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부품주, 그러니까 자동차 또 부품이잖아요. 현대유아가 단순히 자동차 부품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사업 분야가 넓어요. 사업 분야가 좀 넓은데 아쉬운 건 주가가 워낙 바닥입니다. 바닥이다 보니까 어찌 흔히 말한 시장에 좀 소외될 수 있고 좀 어찌 보면 주가가 짓눌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승하는데 탄력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좀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지난번에도 7,500원을 갔는데 완연하게 7만 원을 좀 소화해야 할 것 같아요. 7만 원만 소화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뭐 74,000원이 아니고 뭐 78,000원, 뭐 8만 원 그 이상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020년도가 전기차 시대인데 거기에 이제 뭐 현대유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거기에 맞물려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주가가 워낙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짓눌린 것도 있고 현대그룹과 현대차 그룹과 맞물려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가에 어찌 보면 가는 길 가운데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시간만 있으면 저는 다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중이 10%신데 뭐 개인적으로 좀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주가가 지금보다 좀 더 내려온다. 그럼 뭐 얼마든지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고 없는 분들은 현대유아 관심 종목에 놓고 신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은 6만 원. 6만 원이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 64,000원인데 뭐 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가격대가 매우 많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까요? 자, 다음 종목 유튜브에 올려주셨고요. 종목은 신성 ENG. 자, 신성 ENG도 우리가 최근에 우리 도너리 포트에 편입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매수가는 2,700원이시고 비중은 10%. 근데 매수가는 제가 아마 코멘트를 2,650원 딱 중간가만 찍어드렸는데 2,650원이나 2,700원이나 단타가 아닌 이상 뭐 저는 별 관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했을 때는 1%도 소중하잖아요. 물론 단타가 아니어도 단 1%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특히 단타의 경우는 1%, 뭐 2%, 3% 뛰기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데 뭐 스윙이나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2,650원이나 2,700원이나 2,600원이나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스윙 중장기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상승 탄력의 모멘텀이 하나 발생했잖아요. 언제입니까? 7월 3일. 그러니까 7월 3일에 상승 변곡이 이 봉이 훼손이 되느냐 혹은 상단으로 돌파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는데 지금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좋다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중심 가격, 이 몸통의 중심가 위에 있으면 좋은 거고 그죠? 왜? 상단이 눈이 코앞에 보이니까 뚫러 가자. 중심 아래에 있으면 하단이 코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위협적인 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려왔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네. 올라갔네? 팔아야겠다. 왜? 상단을 못 뚫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이런 어떤 상단을 딱 기준을 잡으면 중간 이하는 매수잖아요. 우리는 매수를 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조금이라도 아래에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심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또 중심 위로 올라가면 팔아주고 그죠? 목표는 상단.
그러나 하단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 손절 및 비중 축소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2,700원이고 비중 10%시면 뭐 제가 뭐 코멘트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올라가면 수익 챙기시면 되고 내려갔을 때 하단 이탈하면 비중 축소, 리스크 관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단기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자, 문자로 올려주셨는데요. 캐리소프트. 자, 매수가가 12,000원이시고 비중이 30%시네요. 아, 네, 아무튼 이런 종목 보면 정말 속상합니다. 자, 주가라는 게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빠질 수도 있는데, 자, 12,000원이시고 비중이 30%시면 상당히 지금 고초가 심하실 것 같아요. 그죠? 12,000원이면 어디입니까? 도대체 가격이. 그리죠? 그리고 지금 현재 5,000원.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더블이 올라가도 본전이 안 돼요. 그죠? 5,500원이라고 가정하에 100% 상승을 해도 11,000원인데 지금 매수가 12,000원이세요. 이러면은 솔직히 흔히 말해 답이 안 나와요. 이러면.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물타기를 할 겁니까? 자, 물타기를 하실 거라면 자, 이렇게 좀 고생인 종목들을 제가 물론 종목별 이런 종목은 이러이러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 이 종목을 갈 수 있을지 빠질지 뭐 전문가마다 애널리스트마다 또 투자자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렇게 물린 종목 혹은 계좌가 좀 엉망진창인 종목인 상태에서는 풀어가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지금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50%가 넘는 종목을 지금 손절하실 거예요? 이제 와서 손절을 왜 합니까? 그죠? 손실 중과 손절 매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수익 중과 수익 실현도 엄연히 다르듯이 내가 현재 20%, 30%, 50%, 60% 손실 중이지만 나중에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50%, 60%를 손절해버리면 이 손절한 만큼 뭘로 메꿀 겁니까? 100% 이상 수익을 내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현재 이렇게 크게 물린 종목의 경우는 한번 판단을 해야겠죠. 장기적으로 내가 일단은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를 선택을 하고 그런 종목이다.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은 없다 생각하시고 뭐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어깨가 무겁잖아요. 그죠? 좀 짐 내려놓으시고 나머지 70% 자금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그 수익금으로 좀 일부 이 캐리스포트도 좀 손절하시고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자, 운영 자금이 1억이다. 가령입니다. 전체 운영 자금이 1억인데 캐리스포트에 3천만 원을 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가 약 60%인데 그러면 벌써 1,800만 원이 손실이에요. 그럼 이거 손절하고 나면 1,200만 원이란 돈이 남는데 1,200만 원 가지고 1,8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7천만 원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 낸 만큼 여기서 같이 떨고 나가는 어떤 과정을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캐리서포트가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손절할 때 손절하더라도 비중을 손실을 좀 줄이면서 하시고 두 번째는 자, 나는 때려주고도 손절할 생각이 없다. 나는 죽어났게나 캐리서포트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뭐 추가 매수 해야죠. 물타기 해야죠. 근데 비중이 현재 30%인데 찔끔찔끔 사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발목만 잡히고 돈만 여기에 묶여버려요. 그러면 과감하게 기존 가지고 있는 물량보다 같거나 혹은 그 이상 넣어야 하는데 지금 이거 비중 30% 똑같이 넣어도 워낙 지금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단가가 확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의 뭐 풀베팅을 총 공격을 해야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종목을 총 공격할 정도의 매력이나 가치가 있을지는 뭐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이 종목 과감하게 손절하고 종목 교체한다. 근데 이 종목 손절하면 남은 금액 가지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면 답이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을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인정하고 종목 교체해서 만회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1,800만 원 손절 가령 1억이라는 돈으로 3천만 원 매수했는데 60% 손실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 손절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투자금으로 새로운 종목에서 만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쉽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보다는 그래도 저는 세 번째 전략을 권장하겠고 세 번째 전략보다는 첫 번째 어떤 방법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최근의 저점 살짝 지금 깰랑말 근접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데 10월의 저점 4,400원이죠. 4,400원만 깨지지 아니하면 다시금 한번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아쉬운 건 5월 18일에 어떠한 상한가가 나오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지금 다 하단부까지 내려오고도 부족하고 더 내려왔어요. 이러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다만 위안을 삼는다면 거래량이 안 나왔다. 그게 그나마 다행인데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4,4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로 봅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 이후에 좀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그 다음 단계 흐름을 보면서 또 한번 말씀 주시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캐리소프트를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캐리소프트뿐 아니라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또는 많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조금 응아리 하신 종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 우리가 점검하고 전략을 세워야지만 전체 계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투는 각계 전투, 그러니까 종목별 싸움이죠. A라는 종목에서 5% 수익, B라는 종목에서 20% 수익, 다만 C라는 종목에서는 20% 손실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9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에서 이렇게 혹은 비중을 실어서 크게 손실을 맞으면 전체 계좌도 무너지는 거죠. 반대로 정말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반대로 9종목 다 손절을 했는데 10번째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서 전체 계좌가 만회가 되고 플러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 종목별 우리가 이 종목은 이러한 종목이니까 어떻게 내가 전략을 세워서 이어가야겠다. 이게 기본 베이스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잖아요. 그죠? 대장이잖아요. 여러분 계좌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좌를 어떻게 복구하고 내 계좌를 어떻게 살릴 건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종목에 물타기를 할 건지 이 종목에 비중을 더 세게 들어갈 건지 그죠? 아니면 똑같이 잔잔하게 갈 건지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가 가리를 타실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좀 경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를 올려주셨고요. 박셀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매수가는 아이고 어디입니까? 96,000원이요. 자, 96,000원 그리고 비중 30%. 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96,000원에 매수를 하실 수 있는지 내가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죠? 아마 이분이 주신 분도 그러실 거라 봅니다. 우리가 50%, 60% 손실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96,000원이면 이제 추격 매수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아니 10만 원이 고점일지 아닐지 어떻게 아느냐?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만 원이 아니라 11, 2만 원, 13, 4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96,000원이란 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라는 건 상승과 하락, 그죠?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좁히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 상승을 해서 옆으로 고가놀이하는 옆으로 눕는 과정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내려오는 모습도 있겠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고가놀이를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의 즉슨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상승 초입에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슈팅이 나와서 상승을 했다면 기다렸다가 5일 이평선이든 적어도 5일 이평선이든 혹은 뭐 10일 이평선이든 혹은 뭐 20일 이평선이든 기다리면 주가가 내려와서 이평선을 만나든 이제 흔히 말해 그게 가격 조정이거든요. 아니면 주가가 우에서 계속 고가놀이, 우에서 짠짠짠짠짠짠 놀고 있는데 이평선이 올라가서 만나든 아니면 둘이 그냥 짝짝꿍해서 적당히 주가도 내려오고 이평선도 빨리 올라와서 만나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는 어떤 시점을 공략하면 되는데 96,000원이면 지금 이거는 그냥 뭐 막 기다린 게 아니라 산 거잖아요. 아니 그럼 여기서 뭐 하시다가 왜 여기서 샀냐 이거죠 제 말은. 뭐 그 또한 결과론적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꼭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기다리는 어떤 습관도 기다리는데 미약이잖아요 주식은.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21선에 공략을 했어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더 빠진 거잖아요. 근데 21선에 공략을 했다면 자 가령 뭐 꼭 21선에 공략하는 게 만사는 아니지만 21선에 공략만 했어도 그래도 대충 10% 수익도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꼭 그 부분 유념을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60%인 종목에 뭐 손절하세요, 물타기 하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렸던 그 뭡니까? 그 종목 캐리소프트와 똑같은 전략.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세바이오가 30%시니까 비중 70%의 돈 자금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열심히 수익을 내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난 만큼 박세바이오 일부 손절하세요. 자, A라는 종목에서 10만 원 벌었다. 박세바이오 10만 원어치 파세요. 자, B라는 종목에서 100만 원 벌었다. 박세바이오에서 100만 원어치 파세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또는 손절을 이제 와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되고 반등시 하세요. 반등시 아셨죠? 다 빠지고 나서 손절을 하면 안 되고 반등시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까요? 자, 문자로 좀 올려주셨고요. 자, 유튜브네요. 성화이텍. 자, 자동차 부품주 중에 또 어찌 보면 탑픽주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 성화이텍도 보시면 상승 조정, 그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또 이렇게 상승, 그리고 조정.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그죠? 다만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그 차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화이텍을 보시면 매수가는 14,000원, 14,560원, 비중은 20%. 종목 선택은 저는 뭐 성화이텍 좋은 종목이다. 다만 A라는 종목을 가지고 누구는 수익 중이고 누구는 손실 중이고 누구는 수익 실현을 하고 누구는 손절매를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 약간의 기술, 어찌 보면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4,560원이면 조금 가격은 아쉽지만 종목은 또 좋은 종목이니까 비중이 20%라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기다려 보시죠. 기다리시고 또 자동차가 지금 쉬고 있으니까요. 또 자동차가 다시 턴하면 이 종목도 다시금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만 문제는 지금 만일하나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왼쪽에 고점이 없으면 지금이 신고가라는 얘기잖아요. 신고가, 달리는 말이 계속 갈 수도 있지만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아픕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이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눌렀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누르는 거에 상당히 아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비중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을 14,560원이면 그렇게 썩 좋은 가격은 14,560원이면 그렇게 썩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죠? 다만 어떤 자동차 부품 그리고 성화이텍 좋은 어떤 모습을 고려를 한다면 끝나지는 않았다.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지금 비중이 많으셔서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될 수 있겠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지금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기다려 보시고 추후에 가격 조정이 깊게 나오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뭐 계속 홀딩을 하셔서 다만 매수가 부근이 다시 한번 올라갈 때 15,000원과 16,000원을 강하게 소화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승을 계속 탄력 있게 이어갈 수 있겠고요. 거래량 꼭 체크하시고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이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수렴하는 박스를 갖는 기간 조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칫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부분만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까요? 자, 유튜브에 올려주셨고요.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매수가는 3,345원, 비중은 15%. 드림 시큐리티도 한번 이전에 한번 코멘트를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죠? 3,345원이시면 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공략을 하신 건지, 지금 최근에 내려올 때 하신 건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단기 대응을 하셨을 거라면, 6월 27일 저점이 깨지면 손절 또는 비중 축소를 해야 돼요. 6월 27일이면 3,300원. 그러니까 약 3,300원이 깨졌으면 초기에 불을 꺼야 돼요. 단기 대응을 하셨을 거라면. 내가 단기적으로 3,300, 3,300원, 3,345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3,300원이 중요한데 3,345원에 매수하셨잖아요. 혹은 우에서 비중 분할 매수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6월 27일 대량 거래량 동반하고 장대 양봉 나오고 뭐 장대 양봉이 나오고 해서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종목의 경우는 여기가 매우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슈 재료를 동반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저점이 3,310원. 그럼 대충 3,300원인데 3,300원이 깨졌을 때는 이제 하단 쪽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최근에 더 빠진 모습을 오늘 뭐 이렇게 드랍이 나왔네요, 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빠진 폭만큼 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은 3,000원에서 2,000원 후반대가 일단 더 하락할 수 있다. 그 부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3,000원 또는 2,800원 라인대가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면 다시금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올 건데 3,300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급선무. 그 다음에 지금 시청자분 매수 단가인 3,400원대, 그러니까 3,300원과 3,400원이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를 다시 회군을 해야 하는데 한 번 더 뺐다 갈지, 뭐 2번 뺐다 갈지, 바로 갈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나마 위안은 거래량이 최근 하락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도, 그러니까 바로 반등이 나오든 혹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다. 반등이 나오든 반등은 나올 겁니다.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 3,300원 안착이 매우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많이 유념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유튜브에 올려주셨고 에코플라스틱 7,270원 비중 15%. 뭐 그렇게 어찌 보면 2차 전지가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타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단타는 뭐 가령 1에서 3% 정도, 크게는 5%. 단기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하루 이틀이나 2, 3일 뭐 일주일 정도 보잖아요. 5에서 10% 정도. 스윙이면 이제 뭐 주거나 이제 월 한 몇 개월 정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차량 경량화 쪽에 어떤 포커스가 좀 있고, 그죠? 자동차 관련주가 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싶고요. 일봉상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가 대비 약 한 10% 내외 움직임이잖아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이 일봉상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하단이 이탈이 만약에 된다면 미리 선택을 하세요. 이 하단이 이탈하면 나는 손절하겠다. 혹은 비중이라도 좀 줄여놓고 기다리겠다. 왜? 하단이 이탈하면 좀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단이 이탈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좀 더 내려가면 아래에서 뺐던 걸 다시 사는 거죠. 아니야, 나 손절하기 싫어. 15% 들고 있을 거고 나 돈 많아. 빠질라면 빠져. 더 살 거야. 네, 그럼 더 사시면 돼요. 그건 뭐 제가 이래라 저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러는 게 뭐냐면 자,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심리적인 건데 내가 10,000원인데 자, 10,000원에 비중 10%를 샀어요. 그죠? 10,000원에 가령 10,000원에 비중 10%를 샀습니다. 내가 여기서 빠질 때마다 뭐 비중 5% 빠질 때마다 계속 모아갈 거야. 비중 10% 빠질 때마다 아니 매수가 대비 10% 빠질 때마다 내 비중 10%씩 매수할 거야. 라고 의미심장하게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더라도 진짜 처음 매수한 거 대비 10%는 괜찮아. 그런데 20%가 되면요. 30%가 내려오면요.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협을 받고 아, 내가 이 종목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전략을 잘못 세웠나? 여기가 아닌가? 아, 이 종목 장투하면 안 되나?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게 바로 인간이고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실제 주가가 내려오면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안 세우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주가가 오르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빠지면 흔히 말해 이제 뭐지? 어떡하지? 견뎌. 뭐 괜찮아. 또 빠지면 이제 이 길이 아닌가? 또 빠지면 이제 멘붕 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목의 선택이 나쁘다가 아니라 자리가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래도 갈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고 있으니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올라가면 내가 매수하고 나면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매수하고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손절을 할 건지 비중을 좀 줄일 건지 그죠? 내가 100만 원 샀으면 아예 다 홀딩을 하고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할 건지 100만 원 샀지만 밀렸을 때 50만 원은 손절하고 50만 원은 견뎠다가 나중에 또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그런 어떤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구름대 하단 쪽 일목균형표상 차트에 일목균형표 구름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상당히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 하단이 이탈이 되면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하지 아니하면 뭐 홀딩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치고 올라가면 뭐 또 위에서 대응하면 되겠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위치상 흐름상 단기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하고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종목 상담 시간은 맞습니다만 제가 단순히 자 종목명, 비중가, 매수가, 비중 뜨드득 좋네요, 안 좋네요. 이거보다는 물론 문의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급선무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은 코멘트 드려야 할 부분들은 코멘트 드리고 또 보유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종목이 있구나.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가상 이미지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가상 시나리오를 전략을 세워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습관을 가지면 나중에 추후에 실전 내가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 상담의 시간이지만 종목 상담 앤 종목 공부 전략을 세우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까요? 자, 문자로 올려주셨고요. 제주반도체. 자, 이름에서 딱 나오죠, 반도체. 다만 제주반도체가 주가가 조금 최근에 약해요, 그죠?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가 뭐 상승하고 조정하니까 근데 반도체가 상승을 할 때도 좀 뒤늦게 움직인다던가 그 상승 탄력도가 과거보다는 강하지 않는 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지. 저는 반도체 일단 섹터는 양호하고 제주 반도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매수가 한번 볼까요? 5,400원. 좀 높으시네요. 5,400원이시면 5월 초 요 정도신 것 같아요. 그죠? 요 5월, 6월경에 하신 것 같고 비중은 20%시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고 올라올 때 내 종목도 이렇게 5,500원 소화해서 딱 6,000원
가면 좋았을 텐데, 그죠?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건 아쉽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돈월이 문제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 보면 파란색 선이나 주황색 선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평선이 아니더라도 2월 14일이 제주 반도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떠한 상승 변곡이거든요. 근데 2월 14일 상승 변곡이 나온 이후로 주가가 어떻습니까? 물론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서 올라갔죠.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2월 14일이면 딱 요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상단을 돌파하지만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지만 또 하단은 안 깨지죠. 그러니까 상단을 다시 도전하면서 추가 슈팅까지 나왔는데 다시금 안으로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 계속 지지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만 사면, 이 박스의 중간, 박스, 이 상승 변곡의 중간 값에서만 사면 계속 수익을 줍니다. 근데 왜 상단에서 사가지고 물려서 내려오냐 이거죠. 좋은 가격대에 놔두고. 뭐 물론 그 또한 또 객관론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박스 안으로 이미 들어왔고, 그래도 박스의 하단부는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박스 하단이 이탈이 되면 어떤 주가가 단기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을 하시고, 이 하단부가 자리를 잡고 턴한다. 하단부가 자리 잡고 턴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상단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이어가시면 좋겠고, 다만 이 하단부가 이탈을 한다면, 특히 2월 24일 하단부가 이탈을 한다면 위협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 부분 유념하고 보시고 또 다음 전략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및 공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너리스탁의 도너리포트 편입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도너리스탁의 도너리포트 편입 종목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도너리스탁 우리 포트 편입 현황을 보면 이제 월화 이 시간에 우리가 편입 종목 픽하고 다음 날 시가 기준으로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이제 누적으로 했을 때 약 330%가 넘네요. 최근에 공략한 종목들이 조금 시장 조정에 맞물려서 조금은 약한 모습인데 시세가 좀 안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30%가 넘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고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목별 뭐 상승 변곡도 있겠고, 또는 그러니까 전 대부분 종목들을 상승 초입 공략을 할 거면 상승 초입에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상승이 나왔다면 눌림 시 잡거나 눌림 이후에 턴할 때 잡거나 그런 식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편입 종목 중에 하나인 삼화전기인데요.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이미 시세는 편입한 이후에 5월 중순경에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시면
자, 이 종목 역시도 상승 변곡이 나왔었던, 이현상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 초입의 중심값만 오면 반등이 나옵니다. 중심까지 슈팅이 나오죠. 우리가 공략했던 지점이죠. 그 이후에 또 내려오는데 역시 그 지점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그 지점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자, 그 지점이 또 올지 안 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제 그 파동 이론 중에 엘리엇 파동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5파, 하락 3파. 네. 1, 2, 3, 4, 5, A, B, C. 이렇게 제가 손으로 해서 잘 안 보이시겠네요. 자, 어쨌든 상승 초입, 그 초입이 크게 훼손되지 아니하면 그 종목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식이라는 게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공매도는 내려가야 수익이 나겠지만 그리고 누군가는 개인이 샀든 기관이 샀든 외국인이 샀든 어떠한 세력이 얼마 만에 자금일지는 뭐 모르지만 배팅을 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강력한 매수, 돈,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하락하는 가운데 턴하는 시점에서 그런 어떠한 변곡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미 상승 쪽으로 턴하는 가운데 다시금 그 상승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모멘텀이 나오거나 어떤 변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의 변곡은 바로 5월 2일이죠. 물론 이제 페라이트 쪽인데 뉴스는 페라이트 쪽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물론 내려오는 과정 속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또 안 되겠죠. 그 거래량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지금 이 봉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지금 최근 하단부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뭐 다시 공략해라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또 상승 변곡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이 기술적인 부분을 그리고 그 중심가만 노리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수익 날 수 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단부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유념하시면 자,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오늘 편입 종목은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 그래서 에스코넥이 오늘 삼성 SDI 강세를 보였죠. 그 스텔란티스와 이 미국의 이 공장을 이제 하겠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에스코넥 역시 그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한번 이제 먼저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면 3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3월 초부터 그 2차 전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뭐 이제 19일의 경우는 뭐 거의 점 상한가 출발했다가 장중에 풀리고 다시 말아 올렸는데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 SIIVC와 어떤 3월 달에 실사 완료도 했고 어떤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에 상한가도 갔었고요. 중요한 건 이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대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순이라든지 6월 중순도 보면 그러니까 시세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시세가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쭉 어떤 이런저런 이슈와 재료로 슈팅이 나왔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도 나오죠. 중요한 건 5월과 6월 사이에서 다시금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상단 쪽으로 다시 올라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 전고점이 있는 요 구간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여기에 매물이 어떻게 많이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거래량이 동반을 했고 보시면 상단 쪽에 이렇게 요 구간 동안 요 가격대, 그러니까 매우 많이 중요한데 지금 그 가격대를 올라탔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거래량도 오늘 제법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그것도 뭐 결과론적이죠.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올라간 게 어딥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로 더 가느냐 혹은 좀 우에서 고가놀이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이격 단기적인 슈팅을 바로 못 이어가면 분명히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 투자는 뭐 적극 투자자는 내일 바로 편입을 해볼 수 있겠지만 중립 및 보수 투자자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추이를 보고 공략을 해보고 혹은 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겠고요. 에스콘에 얼마든지 2차 전지 및 뭐 드론 어떤 상당히 주요 이슈 재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리 잡고 턴하는 어떤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 유념해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은 뭐 양호합니다. 무난하게 양호한 모습인데 다만 아쉬운 건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평균 가격이 올라가서 조금 다른 섹터나 종목들이 아쉽다. 그 부분이고요. 얼마든지 시장 안에서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성공투자 승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돈워리 스탁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